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강한 바람 덕분에 황사가 물러나 오늘은 모처럼 탁 트인 하늘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를 훌쩍 넘어 조금 덥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우려했던 황사는 강한 봄바람 덕에 다행히도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의 질이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10도 안팎을 보이겠고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 최고 15도로 크게 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22도, 영덕이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온종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의 하늘 맑겠고 남부 해상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해서 토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해안 하천에는 곳곳에 농업용보가 설치돼 있어 활기성 물고기들의 통로가 막혀 있는데요. 이 보를 걷어내거나 어도, 즉 물고기길을 새로 만들었더니 알을 낳기 위해 물고기들이 다시 찾아오는 건강한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천, 누런 갈색을 띤 어른 팔뚝만한 황어 수백 마리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다에서 일생을 보낸 뒤 자신이 태어난 강 상류 모래자갈 바닥에 알을 낳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천 곳곳에 설치된 농업용 보로 인해 통로가 막혀 물고기들이 중간에서 폐사하는 등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건의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전에는 순산 근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좀 홍수가 오면은 고기 몇 마리 올라오는 고작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울진군은 584억 원을 들여 왕피천 등 7개 하천에 농업용 보를 철거하거나 어도, 즉 물고기 길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또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하천 바닥을 정비하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80억의 규모로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오니까 연어, 언어, 항어, 뱀장어 등 이제 해기성 어종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은어, 오는 가을에는 연어의 힘찬 몸짓을 이곳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진군은 내년에는 부령계곡과 금강송 숲을 흐르는 광천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하천 정비 사업으로 왕피천 일대가 1년 내내 물고기가 논이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이창규 경북교육감 후보가 지난달 시작한 경북교육 혁신 대장정을 끝내고 어제 포항에서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진보교육감 단일 후보인 이창규 후보는 도교육감에 당선돼 고급 평준화와 무상급식, 무상교육 확대,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주요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항의 과밀학급 해소와 구미의 고교 평준화, 영천 기숙형 중학교 제도 개선 등 지역별 현안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포항시 지부가 지난달 29일 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고 합법노조로 인정받음에 따라 어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현판식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노사협력과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힘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포항시 지부는 2006년부터 2차례 노조 설립 승인이 취소되고 사무실이 폐쇄되면서 법의 노조로 활동해왔습니다.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 상류에 불법 경작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가 농사용 거름으로 사용되거나 덮개 없이 보관돼 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먹는 물 절반 정도를 취수하는 형산강. 영농철을 맞아 강 상류로 가보니 강둑 바로 옆에 농사가 한창입니다. 넓은 면적에 아로니아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국유지 점용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입니다. 나는 딴 그것도 보지도 안 하고 그냥 농사를 짓는데. 특히 이 밭에 사용된 거름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것으로 충분히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독성이 있어 일부 나무는 말라 죽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나무가 또 죽지. 그러면 깔지도 않았다는 거. 이게 한 3년 됐거든. 2년인가 3년 전에 했다. 깔지도 않고 그게 많았다. 인접한 다른 곳에도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가 여러 군데 쌓여 있습니다. 폐비닐 등 이물질이 많이 섞여 퇴비라기보다 폐기물에 가깝습니다. 비에 씻기지 않도록 덮어두어야 하지만 몇 년째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들을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간 방치함으로 해가지고 비만 오면은 형산강으로 흘러들어서 포항 시민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형산강 안쪽에도 불법 경작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둑안 수천여 제곱미터에 사료용 호밀이 심어져 있습니다.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있지만 몰래 심은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뿌렸던 게 다시 나는 건지 아니면은 최근에 뿌려서 나는 건지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형상 강한 불법 경작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관리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버젓이 이루어져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철강공단의 제철 세라믹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생활 폐수를 구무천으로 방류하다 적발됐습니다. 형산간 환경지킴이는 제철 세라믹 직원식당 집수조의 생활 폐수가 구무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해 신고 조치했는데 포항시는 폐수 유출량을 확인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기초단체장에게 강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이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3선에 나선 여타 단체장들도 공천 배제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만큼 자유한국당의 강세가 여전한 경북 지역이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변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에 대한 충성도와 교체 지수를 내세워 3선 단체장의 공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경주시장이 경선에서 배제되자 설마 했던 분위기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선에 도전하는 경북도 내 기초단체장은 안동과 문경, 경산시, 예천과 봉화, 칠곡궁 등 10개 시군입니다. 특정 현직 단체장의 컷오프설이 공공연히 지역 정가에서 떠도는가 하면 각 후보들은 이를 선거 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당의 움직임과 지역 내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직 정비에 나서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경북도당은 중앙당의 공천 지침에 따라 결정하며 사전에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고요. 그에 따른 지지수인 거고 지지수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거를 논의하자고 공간의 회의를 여시는 거니까.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 현직 단체장들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순리대로 공천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차기 행보나 관계 설정 등 지역 정가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 교체 변수는 지역마다 있습니다. 경북도당은 공천에 따른 잡음을 덜기 위해 가능한 빨리 단수 추정과 경선 등 공천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천 결정에 반발한 무소속 출마도 예상돼 공천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울진군수 후보의 임강환 현 군수를 탈락시키고 공천을 신청한 3명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경선 후보자는 손병복 전 한울원전 본부장, 장용훈, 황희주 현 도의원입니다. 교체지수 여론조사에서 공천이 배제된 임강원 군수는 오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은 또 광역의원 포항 7선거구에 이정호 현 의원을 단수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북 지역 고용 상황이 역대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 지역의 실업률은 5.4%,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의 실업자 수는 8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농림수산업만 일부 증가세를 보였을 뿐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기, 운수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애완용에서 식재료까지 곤충 산업이 다방면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사육 농가와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군뱅이로 알려진 식용곤충 꽃뱅이로 달콤 바삭한 강정을 만듭니다. 쿠키와 빵, 순대까지 선보인 다양한 요리는 모두 곤충으로 만든 겁니다. 먹어보기 전에는 조금 곤충이 그대로 보여서 힘들 것 같았는데 먹어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처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곤충은 출하 때까지 2-3달이면 되고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는 데 드는 사료량이 소의 10분의 1로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경제적입니다. 또 분뇨 문제도 없어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었을 때도 아무런 해가 없는 그런 먹이를 곤충들한테 먹이고 있고요. 그리고 첫째는 이제 환기랑 이런 모든 시설 면에서 좀 청결하게. 여기에 첨단 산업에까지 쓰이는 다양한 활용도 덕분에 곤충 산업은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경북에서도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육 농가는 2014년 68곳에서 지난해 398곳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도 5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곤충 대량 사육 시스템이 농가에 더욱 보급이 되어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체계화된 유통 판매처가 없는 것은 해결 과제로 지적됩니다. 경상북도는 사육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판로 확보와 유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곤충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가 정부의 복지체계 개편에 맞춰 지난해 용강동과 월성동을 시작으로 24개 읍면동 전 지역에 6개 권역에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읍면동 복지센터 구축 사업은 중심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을 구심점으로 인근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현장 밀착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올 들어 포항의 실물 경제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2월 달 기준 포스코의 조강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포항철강공단의 생산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감소했고 포항지진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서비스업도 침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건설 투자가 감소했고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2016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국비를 받아 설치 비용을 대폭 줄였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장기면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모듈이 설치됐고 앞마당엔 150m 깊이까지 지열 발전용 관이 묻혔습니다. 두 가지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은 종전보다 10분의 1로 냉난방비는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전기세는 평소에 한 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한 10분의 1 줄어갖고 한 5천 원 정도 나와요. 본래는 한 우리 기름 뗄 때 아주 전략을 해도 한 45만 원, 50만 원 들었는데 이거 하고부터는 이제 한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초기 설치비는 최고 3,800만 원 정도로 부담되지만 국비 등 지원을 제외하면 실제 자부담은 10%로 적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에너지 생산량과 절감액, 시설 고장 여부를 모니터해 사후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2년 동안 장기면과 구룡포, 흥해읍 113곳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도심 지역에는 도시가스라든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국비 등 33억 원을 확보해 신광면과 청하면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펴고 내년에는
지진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는 가구와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를 이달부터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가전 제품의 경우에는 무상 방문 수거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어 앞으로 민원인이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포항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담당할 사업추진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각 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포항시 관계자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사업 추진 방향과 운영 계획, 주민 참여,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은 옛 중앙초등학교와 북구청, 육거리 일원에 문화예술과 청년 창업을 특화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2022년까지 국비 180억 원 등 1,176억 원을 투자합니다. 신도청 인근 지역에 땅 투기를 한 공무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보도를 몇 차례 해드렸는데요. 공직사회의 감사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경상북도가 땅 투기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들이 조합을 만들어 예천 군으로부터 경북도청 인근 땅을 싼 값에 사들인 적이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하며 땅값은 7, 8배 올랐고 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한 공무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들 가운데 30%는 승진을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징계가 너무 약했다는 지적에 따라 땅 투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가상화폐 거래 같은 투기 행위도 마찬가지로 징계를 낮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승진과 포상을 비롯해 국내외 연수, 근무 성적 평정, 성과 상여금에도 최하 등급을 적용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도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비위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징계를 감경해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공무원이 징계가 무겁다고 주장하면 소청 심사 제도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데 지금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공금을 횡령할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정례화하고 예방과 쇄신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과 포스코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어제 포스텍에서 열렸습니다. 포스코와 철강공단 기업체, 포스텍과 한동대 등 산업 관련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도현 포스텍 총장은 행복한 포항을 위한 미래 설계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어 한동대 장순흥 총장과 포스코 경영연구원 유승록 상무가 주제 발표를 했고 박문수 한국뉴욕주립대 교수와 이호영 계명대 교수 등이 철강산업과 포항경제의 상생발전 전략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는 엑스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회원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회원들에게는 다음 방문부터 경주타워와 주라기로드, 통합이용권 등의 요금을 단체 요금을 적용해 20%에서 30% 할인해주고 엑스포공원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제공합니다. 회원 가입은 무료이고 가입 신청은 경주엑스포공원 입구 안내데스크에서 하면 됩니다. 경주시는 오늘 10월 열리는 제46회 신라문화제의 콘텐츠 공모에서 장려상 3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전국에서 제안된 83건을 두고 심의를 거쳐 신라의 꿈을 표현한 마당놀이와 월정교의 세레나데, 밤 도깨비 야행을 실현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평가하고 이번 신라문화제 행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려했던 황사는 강한 봄바람 덕에 다행히도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의 질이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10도 안팎을 보이겠고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 최고 15도로 크게 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22도, 영덕이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온종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의 하늘 맑겠고 남부 해상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해서 토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